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런 와중에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대단한 사상가가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상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옷을 입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디오니시오스라고 했는데 이 위라는 말이 뭐냐면 수도,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디오니시오스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가짜를 의미하는 위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하면은 단죄를 당하기 때문에 아마 가짜 이름을 내세워서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기독교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철학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디오니시오스라는 학자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철학과 신학, 하여튼 이 사람의 이 저작을 봐야지 따져보니 저 사람이 없었다, 가짜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신학, 동서양의 교회, 사상 이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신학이라든가 신플라톤주의 존재의 질서, 미개 질서거든. 신이 있고 천사가 있고 정신이 있고 그래서 쭉 질서를 나타낸 것들을 기독교에 이제 접목을 시키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부정신학은 신을 느낄 수 없다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그 쪽으로 이제 가는 신학인데 그 디오니시오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미개 질서는 하나의 거룩한 질서요. 당연히 거룩하죠. 신에서부터 시작된 이 질서를 쭉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가능한 한 신적인 것에 동화되어 가며, 이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신에 의해서 주입된 신이 내려주는 어떤 그 빛에 의해서 신과의 유사성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을 이 존재의 질서에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천사가 있고 이성적인 정신들, 정신부터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다음 어떤 유기체들, 무생물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디오니스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위에 있는 존재는 이제 빛을 내려서 아래에 있는 존재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과정이고, 이게 유출이다. 그 빛을 아래로 내려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게 해주는 거고, 인간이 또 신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과정이 획인데 그 신을 닮아가며 이렇게 신과 합의를 하려는 운동이다 이거죠. 합의리.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오니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귀를 해서 일자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체험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자기 인식. 자기를 인식하려면 일단은 신앙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영혼이 정화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빛을 받는데요. 빛, 조명. 신으로부터 내려온 빛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라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타라는 이 죽음 다음에 타라로 인식이 돼요. 저쪽에서 하빌 이전에 타라가 아닌 하빌 이후에 타라면은 그러니까 하빌 이전에 타라면은 진짜 수행이 잘 돼서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이 신과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디오니시오스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회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어서 죽은 다음에 회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프로클로스가 신플라톤주의를 완성시킨 프로클로스가
만들어 놓은 체계 위에 위디오니우스가 기독교의 옷을 입히면서 만들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위디오니시오스를 기독교 옷을 입은 신플라톤주의 또는 신플라톤주의자인데 기독교의 옷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신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한다. 빛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야지만이 신과 합의를 하는 좀 더 세부적인 단계로 가는데 신의 에너지와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디오니시오스 이후에 이제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쭉 르네상스 이후해서 헤겔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존 스코투스 에우리게나라고 하는 아일랜드 태성의 존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세계관도 이 프로크로스처럼 신에게서 나와서 신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다 그 프로클로스를 재해석하거나 이제 그거를 이제 답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대해석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과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17세기까지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써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에우리게나라는 사람의 병신론은 위디오니시오스가 차용한 프로클레스의 사상, 만유는 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해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연 구분론이라는 책에 신이란 만유가 그것에서부터 나온 원인이며 만유가 그 안에 머물고 또 그것을 통하여 움직이는 중개자이자 만유가 그것으로 향해 가는 최종 목표이다. 그래서 인간 영혼이 가변적이고 진료적인 것에서 해방이 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시각적이고 영원 불변한 이성의 세계로 귀환을 한 다음에 신과 하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꼭 알면 이제 좋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동방정교, 오소독스의 이 신학자인데 동방정교의 신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11세기 이 비잔틴 사상사 최대 학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동방정교 신비주의 기본 사상인 신화가 뭐냐 하면요. 신과 하나가 되는, 신과 동화가 되는, 그러니까 도통에서 신선이 되는 과정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테오시스라고 하는데 이 테오시스 신화, 그러니까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동방정교의 최고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동방정교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볼 수 있는 용, 봉, 도깨비 형상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절대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동방정교가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근데 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20세 때부터 이 광명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빛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강조를 했던 사람이고요. 신은 뭐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신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빛을 보았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을 빛으로 보았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빛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에크하르트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크하르트. 이 독일 쾰른의 도미니크 수도회를 이끌면서 소위 라인강이죠. 라인강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에
신비주의 학파의 창시자인데요. 에크하르트는 되게 현대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과 해탈이에요. 이 수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프랑스 쪽에 갔다가 프랑스에서는 주로 이렇게 플라톤주의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쪽으로 빠지니까 이제 회의를 느끼죠.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독일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뭐 수도회 되게 많죠. 뭐 프란시스코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뭐 카푸친 수도회 이런 수도회들이 많은데 이 수도회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탁발 수도회라 그래서 그 우리가 동냥한다 그러죠. 가서 뭐 먹을 거 좀 주세요라고 해서 동냥해서 그걸 갖고 이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수도회예요. 원래는 이런 수도회들이 카푸치노라는 그 커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색깔이 그 지금 우리가 카푸치노 이 커피 색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커피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카푸친 수도사들이 옷 색깔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카푸치노로 이렇게 정한 뭐 그것도 있죠. 옷이 굉장히 누더기죠, 누더기 옷. 이 사람이 이제 꽃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죠. 이 에크하르트가 에크하르트를 상징으로 이렇게 백합꽃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백합은 이제 기독교에서 뭐 성모 마리아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꽃을 본 사람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이거든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정화, 조명, 신과의 합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반드시 정화, 조명을 해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항상 성찰이나 어떤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섬광, 빛을 항상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르네상스 이전까지 그 어떤 신플라톤주의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뭐 똑같습니다. 그 일자에서 나온 인간은 이제 어떤 수행 과정을, 그것도 주문 수행을 과정을 거쳐서 일자로 하나로 합쳐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최고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이 내려오는, 신의 빛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그 공통적인 이제 흐름이에요. 공통적인 흐름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르네상스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가 강성했던 그런 시기에 기독교 이전의 시기인 그리스, 로마, 뭐 신플라톤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라든가 로마 시대의 그 정교한 그 정말 이렇게 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렸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 예술 활동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왜 그 갑자기 그렇게 돌아갔을까? 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패스트 때문입니다. 패스트가 오면서 기독교가 뭐 이걸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뭔가 새로운 걸 없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죄악시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내가 죄가 점점 쌓여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감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과정에서 뭐 성당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성당 내에 있는 어떤 일부분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화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술적인 활동을 해서 기독교에 좋은 일을 하면서 나의 죄가 이제 좀 깎여서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동방무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 원정에서 뚫어놓은 그 동방무역의 길을 통해서 그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스페인이라는 곳이 한 800년 동안 이슬람의 땅이었습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은 기독교 사회에서는 없었고 이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동쪽에서부터. 근데 스페인이 무너지면서 종이 만드는 기술하고 책이 엄청나게 많이 그 기독교 사회, 특히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양피지로 만들다가 양피지가 엄청 비싸잖아요. 가죽으로 만드는 책 같은 것들이 엄청 비싼데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책을 수입해서 그거를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흑사병으로 이제 인구 절반씩 죽어버리니까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부터 해서 건물 뭐 만드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뭐 종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새로운 문화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사라는 거는 어떤 물류의 흐름이고 물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물류가 모이는데 도시가 생기고 그게 물류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모이고 그게 큰 도시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커지고 역사가 많이 커져 가는데 근데 어느 한쪽에서 돈줄이 막혀 돈맥 경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국가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돈맥 경화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면 돈줄이 막힌 것을 뚫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여기 10,000명, 여기 10,000명, 여기 10,000명 있던 사람들이 모이면 30,000만이 되면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인자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그 문화와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문화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600번의 천년도가 있었지만 이제 14세기에 강타한 몽골인들이 전해준 패스트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뭐 전부 다 마비가 돼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또 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죠. 독일 쪽에서 인쇄술이 만들어지면서 정보가 엄청나게 퍼지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나오고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가게 되는데 그게 다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문화의 바람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종이는 어떻게 전파가 됐을까? 맨 오른쪽에 탈라스죠. 지금의 이제 키르기스탄의 탈라스라는 계곡에서 이제 당나라하고 지금 저 초록색 영역을 갖고 있는 아바스 왕조하고 전쟁을 하는데 쪽에서 당나라의 포로들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사마르칸트,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종이 만드는 기술이 생겼고 그게 바그다드로 갔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다마스쿠스에서는 이제 종이를 이탈리아라든가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기술은 이제 지금의 스페인의 똘레도 있는 그 당시 그 수도였던 곳까지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근데 저게 이제 12세기, 13세기 이제 무너지면서 스페인의 그 이슬람인들이 그 다 쫓겨나면서 저쪽에 있는 기술들이 이제 기독교 유럽 쪽으로 이제 종이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죠. 똘레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중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었다가 나중에 수도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필리프 2세라고 하는 스페인의 왕이 지금의 마드리드 쪽으로 수도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이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종이. 그 종이로 인해 가지고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심지어는 아랍이 먼저 만들어 놓은 의학기술, 의학 정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랍은 이미 천연두의 균이 이게 세균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그 문명을 구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사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특히 이제 피렌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로서의 그 어떤 그 위용을 갖추면서 이제 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패스트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병이 안 걸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동방에 가면은 뭐 그런 기술들이 있다는데 해서 이제 들여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전에 사실은 뭐 패스트가 이제 오기 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피렌체라는 이 아름다운 도시는 꽃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플로렌스에서. 원래는 이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14세기에 뭐 화재도 있었고요. 뭐 대기근도 있었고요. 엄청난 홍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제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에 돈을 많이 꿔준 집안이 생기는데 영국이 지면서 그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막 사라지기도 하고 가문들이 많이 파산하죠. 그런 다음에 이 패스트가 들어오고요. 이때 아주 큰일이 벌어지죠. 패스트가 한 번 들어온 다음에 한 번에 끝난 거 아니고 10년마다 또 막 생겨가지고 인구가 쭉 이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도 이제 피렌체를 침공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제대로 된 집안이 나옵니다. 우리도 무병장수해보자 하는 집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디치 가문이에요. 피렌체 그 가문은 원래 상징이 이런 알약 6개입니다. 코시모 디 메디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르네상스의 숨은 설계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피렌체를 이제 쫙 이제 끌어올린 거죠. 이 플라톤,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가 신플라톤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실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이 강의를 아주 감명 깊게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코시모 디 메디치입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 그 1000년 전에 사라졌던 플라톤 아카데미를 내가 만들어 줄게 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장을 내줍니다. 신플라톤주의를 연구를 했던 것이죠. 인간은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소우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